첨단 과학과 옷,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2반 29번 한지민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 부교재 내용 정리, 심화 조사 내용, 마지막으로 시온 안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저의 진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섬유와 디지털 정보 기술을 이용한 시대를 앞서가는 옷을 만드는 뉴 미디어를 이은 뉴 디자인의 리더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과 과학 중에서도 첨단 과학과 의료가 융합된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심층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교재 내용 정리입니다. 스마트 의류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의류란 기존 섬유의 디지털 정보 기술이 결합된 의료입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감지, 제어, 통신, 저장, 신호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스마트 의료의 변화는 과거에는 옷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조금 거추장스러운 단점이 있었지만 이를 잘 보완하여 현재는 전도성 실, 전도성 섬유를 이용해 진정한 웨어러블 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발열 의류란 섬유의 전도성 고분자 프린팅 배터리로 회로를 작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발열 온도 및 지속 시간을 설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화 조사 내용입니다. 기능성 의류와 스마트 의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의류란 단순히 추위나 더위를 잘 견디게 하는 것과 같이 특정 목적에 맞게 제조 당시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스마트 의류란 착용자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옷입니다. 옷이 환경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변신합니다. 스마트 의류의 발전은 정보기술의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하여 착용자의 상태에 따라 제어되는 수준까지 지금은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온 안료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음악이나 빛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바뀌는 옷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온 안료는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안료입니다. 이는 세 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는데 가역성, 비가역성, 중가역성 시온 안료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가역성 시온 안료란 기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에서 70도를 사용하여 컵, 온도계, 펜시, 판촉물, 일상용품 등에 사용되며 원래의 색상으로 되돌아와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역성 시온 안료는 원래의 색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일회성이며 기준 온도는 가역성 시온 안료보다 조금 더 높은 40도에서 450도를 사용하며 전기, 전자 제조 공정 등 주로 산업용에 응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가역성 시온 안료는 온도 외의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온도와 습도가 동시에 만족할 때에 부합되어야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안료로 일부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시온 안료의 역사입니다. 1937년부터 1941년에 비가역성 시온 재료를 수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제2차 대전 후에는 독일의 바스프에서 시온 안료의 품질을 더욱 개량하여 발매하였고 일본에서는 1937년부터 이화학연구소에서 주로 군사에 쓰이는 군수용으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1972년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의 유곡성 화합물 중에 시온 잉크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염료계의 다양한 색상의 변색이 명료한 시온 잉크가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온 안료의 변색 원리입니다. 시온 안료는 기본적으로 기준 온도 이하에서는 고유 색상을 갖고 기준 온도 이상에서는 투명합니다. 역으로 투명해서 유색으로 변하는 안료는 없으며 단지 기준 온도를 달리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안료의 변색 원리는 몇 차례 제조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유독 이 부분만큼은 비밀로 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추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았더니
큰 온도 차이가 아닌데도 색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화합물인 스틸벤 유도체를 원료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온안류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캡슐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크기는 약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이며 이 캡슐이 파괴되면 그 성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용 시 고압, 고진공, 전자레인지 등의 고주파 가열 등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캡슐 안에는 전자공유체와 전자수용체를 구성물질로 하여 온도가 상승할 때 이 물질들이 결합하여 색상을 나타내고 온도가 하강할 때는 분리되어 투명하게 된답니다. 그럼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기준 온도가 20도인 회색 안료가 있다고 칩시다. 즉 20도 이상에서는 투명으로 변하는 안료인 경우 실온이 10도인 환경에선 원래 색깔인 흑색으로 보이다가 20도가 넘어가면 투명으로 바뀌나 이와 역으로 주변 온도가 30도인 경우 실온에서는 투명하다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역으로 기준 온도를 달리해서 효과를 보는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시온 안료의 일상적 활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 용기의 맥주 냉각 상태를 나타내어 우리가 마실 때 음료 온도를 측정하게 해주는 상품이 있고 TV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때 TV 내부의 전자 부품의 이상으로 열이 받았을 때 시온 안료를 이용한 스티커가 내장되어 있다면 우선으로 그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가역성 안료, 즉 일회성인 비가역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래 색깔로 되돌아가는 가역성 안료를 사용했다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갔을 시 가동할 때 열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념용 활용에서는 비가역성 안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에게 뜨거운 음식물을 줄 때 시온 안료를 쓴 숟가락을 사용하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나온 부교재 내용에서 의류가 얘기되었기 때문에 의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손으로 전해지는 체온을 통해 만지는 모양에 따라 스스로 패턴을 만들고 이 패턴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거듭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시온 안료 컬러폰인데 예뻐서 그냥 넣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젠타 컬러랑 바이올렛 컬러가 이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